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여러분께 미국 현지 팬들이 뽑은 역대 월드 시리즈 명경기 탑10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위에 랭크된 명경기를 소개해드릴 순서가 됐고요. 1991년도 미네소타 트윈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즈의 7차전 경기가 3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시리즈는 지금도 역대급의 그런 명승부전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88회 월드 시리즈였었고요. 두 팀 모두가 바로 그 전에 지구 꼴찌였던 팀이에요. 이렇게 불과 1년 전에 꼴찌였던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한 첫 번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7경기를 치르는 이 월드 시리즈에서 무려 5경기가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리기도 했고요. 무려 3번의 연장전 승부까지 갔었던 명승부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는 1987년도 첫 우승을 하고 4년 만에 재도전을 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챔피언십 시리즈, 이 당시에는 디비전 시리즈도 없던 시절이었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4승 1패로 제압을 하고 월드 시리즈에 올라왔어요. 애틀랜타는 80년대 중후반이 완전히 암흑기였습니다. 7년 연속 루징 시즌, 승률 5할에도 맞추지 못한 상황을 딛고 91년도 월드 시리즈 올라왔고요. 그 시즌 내셔널리그 MVP였던 테리 펜들턴, 사이영상 수상자 탕글레빈을 앞세우면서 애틀란타가 내셔널리그의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애틀란타의 강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애틀란타는 현재 이 시점까지 강팀으로 군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차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네소타의 에이스 잭 모리스, 80년대 최다승 투수는 잭 모리스였고 이미 우승 경력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거의 선수 생활에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애틀란타의 선발 투수는 85년도 캔자스시티가 첫 우승을 차지할 때 멤버였던 찰리 리브란트, 빠른 볼 투수는 아닌데 아주 노련한 투수예요. 자, 하지만 1차전은 청 로블락 선수, 미네소타의 청 로블락의 적시타, 사실은 수비가 앞서는 유격수 그렉 개근이 이 선수가 석점짜리 홈런을 치고 또 모리스가 7이닝 2실점 역투를 하면서 5대2로 미네소타가 1차전을 가져가게 됩니다. 2차전은 사이영상을 받았던 탕글레빈 선수, 이때부터 이제 탕글레빈 선수도 에이스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네소타의 대항마는 정규 시즌 16승 거뒀던 우완투수 케빈 타파니 선수가 올라옵니다.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1회 칠리 데이비스, 이 선수는 스위치 타자로서 통산 홈런 300개 이상을 친 거포였는데요. 칠리 데이비스의 투런 홈런이 나오고 또 2회 초 브라이언 헌터의 희생플라이 가 나오면서 2대1 한 점차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애틀란타가. 그리고 5회 초 애틀란타의 유격수 라파엘 벨리아드 선수, 전형적인 이 선수도 수비형 유격수였는데요.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2대2 동점을 만들게 돼요. 근데 8회에 월드 시리즈 단기전의 의외성이라 그럴까요? 스칼 루이스 선수, 타석에서 존재감 있는 선수가 아닌데 이 선수가 결승 홈런을 치게 돼요. 그리고 타파니 선수가 8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를 안게 됨으로써 결국은 2차전은 미네소타가 가져가게 됩니다. 3차전에는 미네소타가 그 당시 20승 투수, 3쿼터형 투수죠. 스칸 에리슨 선수가 나왔고요. 챔피언십 시리즈 MVP에 올랐던 좌투수 스캇 에이브리 선수가 애틀란타의 선발투수입니다. 이 당시 제 기억에 에이브리 선수가 21살, 정말 어린 나이였었는데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정말 큰 경기에서 호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에이브리 선수는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전혀 실점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무실점 기록을 일단 이 노블락의 희생플라이로 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2회 말에 애틀란타가 반격하면서 다시 라파엘 벨리아드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그러고 4회 말에 애틀란타에, 여러분 그 데이빗 저스티스 선수 기억하시나요? 저희 그 MLB 전당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야구 선수의 유명 와이프 시리즈 할 때 했었던 그 당시에 거포였거든요. 이 데이빗 저스티스 선수가 홈런을 치고 또 5회 말에는 로니 스니스 선수, 이 전형적인 그 당시에 전임맨이었었는데 또 홈런을 보태요. 5회 말에 노블락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또 미네소타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회 초에 커비 퍼켓 선수, 미네소타의 당시의 뭐 상징적인 선수고 우타자 가운데서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커비 퍼켓 선수의 홈런이 7회 초에 나옵니다. 8회 초에 좀 조기 투입이 됐던 애틀란타의 마무리 투수죠. 알레한드로 페냐를 상대로 데이비스 선수가 홈런을 동점 홈런을 치면서 연장전으로 경기는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12회 말에 애틀란타의 2루수 마크 랭키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애틀란타가 시리즈 첫 승을 가져가게 돼요. 자, 4차전에는 1차전 선발이었던 미네소타의 잭 모리스가 다시 등판을 하고 존 스몰츠 선수가 애틀란타의 선발 투수로 나오게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존 스몰츠 선수가 어린 시절 그 미시간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잭 모리스 선수가 그때 존 스몰츠 선수의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2회 초 미네소타가 선취 득점을 올리는데 3회 말에 바로 내셔널리그 MVP 테리 펜들턴 선수의 동점 홈런이 나오면서 치열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보면 꼭 예상치 못한 선수의 활약이 나오잖아요. 7회 초에 마이크 피글리알로 선수의 홈런이 나와요. 그리고 7회 말에 로리 스미스 선수가 바로 장군멍군 동점 홈런을 치면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9회 말 대타 제리 윌라드 선수의 짧은 희생 플라이가 나오고 3루주자 랭키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애틀란타가 승을 챙기게 됩니다. 이번 대결은 탕글레빈과 케빈 타파니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죠. 케빈 타파니 선수를 애틀란타가 초반에 맹폭을 하면서 4회에 강판을 시키게 돼요. 글레빈 선수도 사실 이때는 조금 첫 경기 등판보다 내용이 안 좋으면서 6회 강판을 당하게 되는데 애틀란타가 17안타의 맹폭을 합니다. 14대5로 대승. 이 91년도 월드시리즈 경기 가운데 가장 일방적인 경기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6차전은 다시 미네소타의 홈 무대가 옮겨지게 되죠. 근데 이 미네소타가 이 메트로돔에서 포스트 시즌 엄청난 강점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메트로돔에서 벌어진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9승 1패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이 메트로돔은 개폐식돔이 아닙니다. 늘 폐쇄가 된 그런 구장이었었는데 소리가 울림이 되게 컸기 때문에 관중들의 함성이 어마어마했대요. 그 소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오는 그 제트 소리보다 더 컸다고 할 정도로 상대팀이 상당히 위압감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승 투수 에릭슨과 스티브 에이버리의 대결이 펼쳐져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1회 커비 퍼켓의 3루타 또 그리고 시리즈 내내 무안타의 허덕이던 쉐인 맥서스의 적시타로 2대0으로 미네소타가 앞서 나가게 돼요. 테리 펜들턴이 5회 초 투런 홈런을 치면서 동점이 돼요.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5회 말 커비 퍼켓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3대2. 하지만 애틀란타도 만만치 않죠. 롱겐트 선수의 야수 선택으로 다시 경기는 3대3 동점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연장 승부로 경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선발 요원이었었던 찰리 리브란트 선수가 11회 말에 마운드에 오르는데 이 당시 커비 퍼켓이 끝내기 홈런을 쳐요. 이 끝내기 홈런이 또 월드시리즈 역사상 하나의 명장면을 꽂히는데 동상화가 돼서 지금 미네소타의 홈구장이죠. 타겟 필드 바깥쪽에 지금도 그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어쨌든 이 91년도 시리즈 미네소타의 커비 퍼켓의 활약은 정말로 엄청났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91년도의 백미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수전 하면은 이 경기가 빠지지 않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잭 모리스와 존 스몰츠의 맞대결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스몰츠 선수는 8회 1사까지 무실점 호투를 하는데 결국 내려가게 됐고요. 잭 모리스 선수는 이 경기도 이번 시리즈 세 번째 연장전 들어가는데 현대야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경우죠. 잭 모리스는 연장 10회까지 마운드에 올려요. 126개의 공을 던지면서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탕켈리 미네소타 감독이 모리스를 또 노장 선수였고 경기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잭 모리스 선수가 다 난 끝까지 내가 이 경기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거를 딕 서치 당시 미네소타 투수 코치가 모리스를 믿고 갑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연장 10회 월드시리즈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스몰츠 선수도 8회 1사까지 무실점 호투라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몰츠도 내려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본인의 우상에게 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바비 칵스 감독은 완전 베테랑 감독이거든요. 그때 또 스몰츠는 23살에 또 어린 선수,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강하게 나는 못하겠어.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은퇴 후에 이 얘기를 밝히긴 했는데 결국은 8회 1사까지 데리고 스몰츠 선수는 먼저 내려가게 된 거죠. 어쨌든 연장 승부가 갔을 때 미네소타는 이미 벤치 멤버 6명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혈투가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7차전에 결국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된 거는 월드시리즈에서 62년도 이후
최초였었습니다. 7차전까지 오면서 홈 경기를 모두 다 홈팀이 가져갔던 시리즈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91년도 애틀란타와 미네소타의 월드시리즈 7차전, 월드시리즈 기억에 남는 경기 3위에 당당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